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입니다. 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등기 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개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너나 그 집안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즘 줄줄이 이 등기 이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SK와 LG, 롯데, 한화, 효성, CJ 이런 국내 주요 재벌 그룹들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효성을 빼고는 실형을 살게 됐거나 또 재판 중인 재벌 오너 대부분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여론과 사회 정서상 좋지 않으니까 살짝 물러나 있겠다. 이런 건가요? 근데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경영에 있어서 잘못을 했고 그래서 법의 처벌도 받은 건데 그 잘못을 만회하는 것은 경영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태 때도 그랬죠. 카드사 사장이나 또 금융감독원 책임자들 뭐 했냐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 책임지시고 그 후유증도 마무리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 있죠. 결자해지입니다. 금요기획 있는 금요일입니다. 전문가도 설명하면서 어렵죠? 라고 얘기하는 의료수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증 아마 많이 풀리실 겁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어요? 네, 이번 한 주 이틀은 월요일, 화요일은 약 20포인트 오르고 예. 수요일, 목요일은 약 20포인트 빠지면서 핑퐁 게임 같은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강스매싱을 날리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를 지어줬는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15.42포인트, 전일 대비 0.80% 상승하면서 1934.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별히 운수장비 자동차, 운수창고,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떨어진 업종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의약품 업종들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항상 중소형주들이 더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오른 종목은 463종목, 내린 종목은 319종목인데 그 지수에 비해서는 오른 종목 숫자가 좀 적었죠. 그만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10거래일이네요.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펀드 플로우 흐름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 동아시아 쪽에는 인색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펀드 중에서는 선진국 펀드가 많이 들어있는 인터내셔널 쪽으로는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타 펀드들은 거의 대부분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중국과 한국물 유출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수급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과연 다음 주에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오늘 아침에 또 한번 1%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특징적인 게 중국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거의 파죽지세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 약세가 계속되어졌었는데요. 오늘 약세는 조금 완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위안화 약세가 6.203이었는데요. 오늘은 6.20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하루에 네네 달러당 위안화 가격인데요. 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오르다가 조금 늦은 폭으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즉 약세 폭이 좀 완화되는 흐름인데요. 그 부분 반영하면서 지금 중국 상하이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을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좀 안정이 된다면 한국 주식들도 1950선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소 얘기만 말씀드리는데요. 코스닥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전일 대비 5.02포인트 0.93% 상승을 하면서 546.8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른 종목이 557종목, 내린 종목이 373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하고는 다르게 개인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강 스매싱이 일어난 이렇게 네.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좀 장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지금 시장에서 FOMC 회의 그리고 앨런 의장의 발언을 정말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더군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앨런 의장한테 질문을 했죠. 도대체 상당 기간이면 네. 언제냐? 그러면 6개월 정도 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현재 정도 추세면 올해 10월 달에 미국의 테이퍼링 마무리되고 거기서도 6개월을 더하니까 2015년도 4월 달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네. 그때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앨런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일 때는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충족되어지려면 두 가지 요인이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이고요. 하나는 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네. 이거 두 부분 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2%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느끼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2% 정도 올릴 정도면 안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올려도 네. 충격 안 받죠. 미국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앞으로 나오게 될 터인데요. 이 부분들의 되돌림이 오늘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과 관련된 대외 여건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도 이제는 절상 수준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줘야 할 터인데요. 아직까지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국 기업의 도산의 후폭풍이 완전히 마무리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까지 좀 안정이 되어진다면 시장이 1900대 중반 그리고 확실히 안정이 되어진다면 그 이상의 상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규제개혁회의 어제 한 것의 후속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어제 보셨나요? 우리 김 기자님? 아니요, 다 못 보고요. 네. 저는 그냥 텍스트로만 봤습니다. 네, 저는 쭉은 저도 한 7시간을 거의 네. 거의 다 봤는데. 다 보셨어요? 예. 예. 아무튼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사실 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 중복 규제, 덩어리 규제, 이중 규제 많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요. 이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또 정권 추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이 규제 완화가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너무 큰 물결처럼 가다 보면은 좀 뭐랄까요, 착한 규제랄까요? 네. 또 필요한 규제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이런데 이 쓰나미처럼 휩쓸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 과정에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금 먼저 말씀들이 이제 이 정권 후반에 가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있는데 네.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는 거를 이제 쭉 지켜본 소감은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 같은 거를 줬다는 데에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분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사실 7시간 동안 그 청와대에 앉아서 네. 회의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예. 아무튼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금 이제 후속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인 또 전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목록으로 만들고 큰 이제 골자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우선 규제 개혁과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이른바 지금 이제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라는 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중에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불리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이 5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5대 유망 산업인데 공교롭게도 이 5대 분야에 가장 규제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철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제 규제를 찾아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 좀 뭔가를 아무튼 전향적으로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냥 규정만 따지면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태도와 자세, 우리가 이제 숨은 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림자 규제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도 함께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또 그것도 죄악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어쨌든 인상 깊었던 건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장관이 어떠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뭔가 다른 해답이나 대안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취지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뭐 현실 일선 행정에서 그것까지 과연 공무원들이 해답까지 찾아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뭐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국민과 민원인들에 대해서 서비스 정신을 갖는 것 그건 네. 어쨌든 공직자들에게는 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정말 불균형이 또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점들을 참 많이 그렇죠.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르신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규제 완화에 다 동의를 한다면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전제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공정거래 규범은 일반 규제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러니까 규범과 규제는 다른 거다. 네. 그러니까 룰과 레귤레이션. 규범은 룰이고 규제는 이제 레귤레이션인데 네. 이거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공정거래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건 규범이지 일반적인 규제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거는 이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어떤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월적 지위, 네.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서 뭐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이 납품 기일을 무작정 늦춘다거나 하는 이런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또 어떤 부당 공동행위, 이른바 담합이라고 얘기하죠. 네. 담합 카르텔. 사실 이거는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거는 엄단에 쳐야 될 시장 경제의 어떤 건강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편승해가지고 마치 공정거래, 그러니까 담합이라든가 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이 시장 지배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봐달라.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강조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착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포퓰리즘식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 규제 완화 역시 포퓰리즘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역시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제부처의 검찰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요즘엔 또 담합, 짬짬이 하면서 먼저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리니언 씨를 하는 그런 또 예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악용의 소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해놓고 네. 먼저 신고하고 네. 과징금 하나도 안 물고.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모럴 해저드가 아닌가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손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 쓰세요,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전화가 안 돼서 다들 막 이 광고가 잘생겼다 이거잖아요. 네. 그 카피를 못생겼다 이러면서 막 화들을 엄청 내던데. 근데 이게 보니까 어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별로 불편을 사실 못 느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6시부터 6시 24분까지 이제 네. 저녁에. 어떤 중요 장비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났고요. 네. 그거를 고쳤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후속적인 문제, 과부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서 아예 불통이 되셨던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통화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통화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일반 데이터 인터넷 접속 이거는 뭐 하다가 끊기다 하는 현상이 좀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최대 통신사니까 그리고 뭐 전 국민의 50%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한 반 정도가 가입해 있는 그야말로 대형 통신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면 다른 통신사보다 훨씬 피해도 크고 불편도 큰 게 사실입니다. 어제 아마 피해를 본 가입자가 한 560만 명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통화를 시도했거나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이분들한테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지금 아마 3시간 동안 이게 이 통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그런 약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규정 이상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들 역시도 일괄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에서 좀 차감을 해주는 쪽으로 사주의 의미에서 네. 그렇게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이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했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보상 방안 어쨌든 약관이라든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기업들의 어떤 이런 사고나 이런 거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확실히 사과가 굉장히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은 일단 숨기려고 들고 그렇죠. 그리고 드러난 다음에도 변명하기에 자꾸 예. 급급하고 보상하는데 자꾸 이 늑장을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주에 있었던 그 붕괴 사고 네. 그때도 이제 코롱그룹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이용렬 회장이 직접 바로 당일날 내려가가지고 사과하고 했고 딴 데도 그렇고 아무튼 기업들이 위기 대응 방식 자체가 많이 네. 바뀌고 그거는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금융감독원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추가 유출 없다고 그렇게 이렇게 장담을 하시더니 네.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모르셔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짧게 러시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신용 등급이 전망이 하향이 됐죠? 네, 등급은 지금 트리플 B 그대로 유지인데요. 네. 일단 신용평가사 피치가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앞서서 S&P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고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건 지금 당장 등급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유는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제재가 들어갈 경우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네. 성장률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을 낮췄다라는 알겠습니다. 건데 예. 광의에 이것도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관심 상당히 크고 또 다시 듣기도 많이 하시는 주제인데요. 맛있는 주제에서 지난주에 시작한 장사 잘하는 법 2탄을 보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라우유 시미 마술 사기단에서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유세프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라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김효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사 잘하는 법, 오늘 네.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 마케팅. 굉장히도 궁금해하세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네.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인생이 모든 게 마케팅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실은 진짜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네, 잘 살기 하는 위해서. 것. 예. 그러니까 누구든 못 되기 위해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얘기가 중요한데 마케팅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잘하느냐. 이건 뭐 음식 장사뿐만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김 기자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내가 10,000원어치를 지불을 하면 네. 10,000원어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가가 기준이 애매해요. 그렇죠. 더 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왠지 덜 받은 것 같으면 그렇죠. 화가 나고. 네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아주 이제 비싼 집 경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곰탕 한 그릇에 10,000원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사에게 갑자기 내가 뭐에 필이 꽂혀가지고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왜냐면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고. 네. 부장이 괜히 쪼는 것 같고 뭐 이러면. 그렇죠. 고민이 들 때 네. 그러면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잘 되는 집의 10,000원짜리에다가 내가 고기를 2배쯤 주고 11,000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큰 오해를 합니다. 오해군요. 그건 예. 오해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10,000원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치가 부여가 돼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곰탕의 얘기를 들었지만 곰탕 이외의 요소들이 좀 필요한 거죠. 어떤 그 건가요? 집에 가면 네. 친구와 가든 후배와 가든 선배와 가든 내가 접대를 쉽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편안하게 소주 한 잔 시켜놓고 간단하게 걸칠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목적성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10,000원이 10,000원으로서의 대가를 인정받는 거예요. 쉽지 않은 느낌이 막 솔솔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옆집에 10,000원 받는데 내가 11,000원 받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1,000원을 더 받기 위한 노력들 중에 이 집은 다 쓰러져가는 테이블에서 그냥 의자도 지저분한 데서 인테리어도 안 된 데서 10,000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허브티를 먼저 내주고 네. 입가심으로 네. 그리고 나서 향이 좀 자단하게 돌면은 곁들임 음식으로 그냥 곰탕 한 그릇만 내주는 게 아니고 곁들여서 수육을 한 3-4점씩 준다든지. 그거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탕집에 가보면은 김치를 2종류만 내는 경우가 많죠. 겉절이하고 그냥 이렇게 석박지를 가려고 네.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물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조금 베리에이션만 하면은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주세요. 김치 4종 세트? 오. 혹은 5종 세트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철마다 좀 바뀌긴 합니다만 요사이 아주 맛있는 그 파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파김치 약간 그 콩콩하게 삭혀놓은 거 그리고 이제 무김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석박지가 좋고요. 그리고 겉절이가 들어가고 네. 사실 한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김치가 있어요. 뭐죠?
백김치. 백김치. 백김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배추김치가 아삭아삭한 맛이라면 백김치 같은 경우는 뽀독뽀독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배추의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꼭 곰탕집뿐만 아니고 칼국수집도 마찬가지고 탕을 주로 국물이 나오는 어떤 집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김치 4종 세트를 갖추려면은 그만큼 내가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원가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후발 주자이냐 선발 주자이냐 네. 아니면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긴 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브랜드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게 내 돈을 더 들이지 않고 다른 쿠폰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쓰면 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는 주변에 뭐 그렇게 딱히 성공한 애들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거 그래도 내가 좀 아들한테도 좀 물려주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오히려 하려면은 장명도 좀 기가 막히게 하고 이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후발 주자가 선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가격과 푸짐함. 가격과 푸짐함. 그러니까 가격과 푸짐함. 네, 아주 유명한 네. 곱창 골목에 들어가서 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옆집, 앞집 15년, 18년 했다는데 이제 시작한 지 1년차 되는 집이 나도 12,000원 받아야지 하는 순간 쫙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시장에 룰을 깰 수가 있잖아요. 네. 갑자기 12,000원짜리 파는데 난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얻어맞을 것 사실 같은데요. 가격 파괴 정도의 예. 차이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왜냐면 그 순간 그 집은 그냥 저가형으로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예. 남들이 다 알아요. 검색 한번 해보면 이 집은 벌써 반백년 된 집들인데 얘는 처음 생기더니 8,000원이야 그러면 맛에 자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 한 10% 정도 가격 정도의 탄력성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싸게 받더라도 10%, 네. 싸게 받더라도 10%. 안쪽에서만 해결을 하되 감히 기존의 1등, 2등 업체들이 운영해오지 못했던 방식의 서비스가 네.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정말 네. 입소문이잖아요. 입소문 중요하죠. 그 집은 이렇다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요 포인트만 명심하시면은 다 달인들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게 지나가는 행인을요. 손님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휴대폰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노트북 사업도 마찬가지고 구두 사업 할 거 다 똑같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객체를 내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게 가장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간판이라든지 현수막 또 바사트라 그래갖고 그 앞면 전면의 그 인테리어들을 네. 강조하고 심지어 요새 휴대폰 칩 보면요. 아마 99% 정도는 그 LED 등 유리 글라스에다 예. 달아놓은 거 있죠. 그렇죠. 바짝바짝하게. 그리고 그 커다란 삐에로 인형이 막 인형, 인사하고. 막 춤추고 예. 인형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이라도 잡아야 아예 시선을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오픈해놓고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손님이 하루에 2테이블, 3테이블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음식은 맛있는데.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야 돼요. 특히나 초기에 마케팅할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오픈을 시작을 했다. 4월 1일 오픈, 4월 15일 오픈이라고 딱 결정을 해놨으면 이미 그 전부터 마케팅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사하는 내내 밖에다가 걸어놓고 네. 몇월 며칠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고 찾아갑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런 고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정말 가장 비법, 노하우는 네. 인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지나치게 네. 막 고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 집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냥 방긋방긋 그냥 가게 앞에서 인사만 하기예요. 어서 오세요 하기 없기. 네. 눈인사만. 얼마입니다 하기 없기. 네. 그냥 고개를 푹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고객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시선을 확 뺏기게 되죠. 그러면 마주치고 나서 어정쩡해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잖아요.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저씨 안 나왔지? 아주 좀 인사하던데. 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몇몇 집들의 경험담인데 이분들은
같은 모자 색깔을 써요. 같은 모자를. 한꺼번에 4개에서 5개를 사요. 네. 안뽕순대로 유명한 담양의 집인데 예. 이 아주머니 1년 내내 빨간 모자만 쓰고 있어요. 오, 특징을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예. 가게 안에서는 따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모자? 예, 아주머니는 계속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가게 앞에서만 어슬렁 되는 거예요. 그냥 광고네요. 네. 예. 그리고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해요. 예. 들어오세요라는 얘기 없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상대편이 처음엔 어색해, 저 아줌마 뭐야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네네. 가 되고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가 되고 끌려 들어가요. 예. 아마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출 너무 꺾였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망설이지 마케팅으로. 말고 안녕하세요 마케팅에 예. 한번 본격적으로 참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 마케팅은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이게 직접들 한다 이런 네네. 좀 의심들을 많이 갖죠. 뭐 그런 경우도 좀 예. 있고요.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은 접속률을 자랑하고 있고 팬을 이제 데리고 있는 팀들은 누구냐면 이제 닉네임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레이니 네. 그리고 토마스 얘기를 묻다 네. 그리고 KKK 이런 분들이 예. 세 분이 가장 센 분들이세요. 블로그에서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나 쪽지 예.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 쪽지에 들 때 기왕이면은 사연 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좋아요. 네.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설득력도 좀 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음식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뜬금없는 음식을 가지고 네. 무조건 저희 집 한번 와주시면 방문해 주시면 이러면 절대 읽히지도 않고요. 무조건 삭제예요. 보도자료 이렇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듯이 그렇군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것 같은 찌라시라고 전단지. 얘기를 하죠. 네. 예, 그거는 어떨까요? 신문 안에 들어가는 전단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제작을 하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기 그럼 때문에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가장 좋죠. 1대1 대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단지라고 하는 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대1이 가장 좋고요. 네. 눈을 마주치면서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쉽지 않아요.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저께까지 도장 찍었는데 내가 딱 결제 도장 찍고 네. 이랬던 사람인데 쑥스럽죠. 어떻게 전단지를 두고 나가. 근데 가족 먹여 살리고 싶으면 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주시되 잘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전단지 받을 때 표정들이 대부분 무표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네. 아주머님들이나 학생들 쓰다 보니까 표정. 피곤하고 예. 막 있죠. 선크림도 안 바른 쪼글쪼글해진. 네. 근데 방긋 웃을수록 좋고요. 전단지를 주는 주체가 신뢰를 주기 위해선 이쁘게 차려입고 나갈 필요 있어요. 남자분들도. 네. 수트 딱 입고 나가서 주는 것과 그냥 야 우리 이거 지저분한 거 나 전달하러 가는데 그리고 네네. 개슴츠레하게 머리도 안 감고 그런 모자 별로 하나 호감을 들었으면 못 절대 얻죠. 효과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딱 주는 첫인상이거든요. 그게 지나가는 행인을 내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줄 때도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네. 어쨌든 인사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주인이 직접 할수록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네네. 마케팅을 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린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혹시 마술 좋아하세요? 어렸을 땐 좋아했어요.
네, 그 예전에 어릴 때는 보면 동네 서커스에서 한 번씩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TV에서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근데 요즘은 보면 사실 그 마술쇼. 네. 네, 상당히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까지 하는데 이제 공연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마술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루이스 리터리어 감독의 Now You See Me라는 영화인데요. 네. 부제로 마술 사기단 이게 붙어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네. 예. 사실 그 마술 보다 보면 그 마술사들이 마음대로 공간을 나누기도 하고요. 합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라지고 막 이동하고 막 네. 이런데 또 보면 모자 속에 비둘기를 넣었더니 그게 막 돈이대가 나오고.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또 돈을 넣었더니 막 갑자기 꽃무더기가 대가 나오고. 네. 사실 보다 보면 만약 저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다든가 은행을 턴다면 네.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텐데 네. 이 영화 마술사들이 마술쇼를 통해서 은행을 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내용을 좀 간추려 주세요. 네. 각기 다른 마술 능력을 가진 거리의 마술사 4명이 있습니다. 독심술을 가진 오스본, 그리고 어디든지 탈출할 수 있는 헨리, 무엇이든 열 수 있는 잭, 그리고 또 카드 마술의 대가 아틀라스 4명인데요. 다 모였군요. 네, 이 마술에 네. 다 나오는 기술이죠. 예. 근데 어느 날 그 정체 모를 한 사람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예. 전설의 마술 조직으로 불리는 그 DI라는 조직인데요. 이 4명이 합쳐서 마술팀 포호스맨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드디어 4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마술쇼를 보이는데 첫 번째 마술쇼는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신용금고를 터는 겁니다. 오. 300만 유로를 네. 틀어서 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관객들에게 돈을 뿌려줍니다. 진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마술쇼는 이 이제 팀의 후원자 트레이슬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계좌에 있는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털어서 그 관객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근데 이 뭐 회장 돈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그 관객들은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의 피해자들이었는데요. 네. 이 트레이슬러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보험사를 운영하면서 원래는 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네. 허술한 약관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그 먼저 틀렸던 파리의 신용금고 역시 이 트레이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 증권을 인수한 회사인데요. 네. 결국 이 영화 마술소를 이용한 일종의 금융 복수극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복수극. 예.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럼 어떤 경제 이야기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스본이 펼치는 마술 중에 하나가 독심술입니다. 네. 사람들 마음을 읽는 기술이죠. 근데 사실 마술은 마법이 아니죠. 네. 속임수 또는 트릭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 중에 이제 같은 팀인 이제 아틀라스가 오스본에게 질투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심술은 속임수지 반음 효과니까 눈과 몸짓을 잃는 기술에 불과하지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반음 효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반음 효과가 뭔가요? 반음 효과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도 그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징을 나만의 특성으로 느끼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데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심리학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 심리학이 경제와 많이 이제 차용이 되어서 행동 경제학으로 가다 보니까 또 행동 경제학에서 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반음 효과에서 말하는 그 반음은 또 사람 이름인데요. 사실 여기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반음 1800년대 말에 서커스단을 운영을 하는데 네. 이 서커스단이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입니다. 이 서커스단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서커스단이고요. 뉴욕을 네. 무대로 역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커스단에서 그 반음이 관객의 성격을 맞추는 마술에서 유명세를 타는데요. 네. 1940년대 말에 그 심리학자인 포러가 이 반음 마술의 비밀을 풀어내기 전까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트릭이었다는 거? 네. 예. 그때 이제 반음했던 게 이제 사람의 성격을 이제 맞추는 건데, 네. 포로가 1940년대에 그 자신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격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성격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문 점성술에 나와 있는 성격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네. 이것을 읽으면 학생들이, 이거 바로 내 성격이네?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눠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포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증명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또 포로 효과라고도 이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심심풀이로 보다가 마음이 힘들 때는 정말 믿게 되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토정 비결이라든가 네. 또 사주 보는 거, 예. 그다음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 또 별자리로 보는 성격,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의 운세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반음 효과를 이용한 건데 사실 보다 보면 이거 바로 내 얘기다. 라고 싶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항상 돌아가요. 그리고 네, 주기적으로.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당신의 성격은 외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이다. 네. 사실 다 그렇거든요. 대표적이죠 이게. 네. 예. 그다음에 이번 주 고난이 시작되겠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런 거 보면 딱 힘이 나죠. 그렇죠. 이번 주 한 견뎌보자. 네. 이게 바로 반응 효과인데 이런 조언이나 평가는 이제 굳이 나뿐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나한테 유리하거나 내가 힘들 때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데요. 길거리 갈 때 보면 도를 믿으세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있죠. 이분들한테 그 잘 유혹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상황이 되게 안 좋다든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 이런 상담을 할 때도 네. 이런 면을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상담자로 나온 사람들 가만 보니까 투자 실패한 사람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 거의 비슷하겠죠. 급하게 투자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또 급하게 또 처분을 했다든가 네.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주식 투자 상담사나 혹은 부동산 재테크 상담사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투자 실패했는데 조금 더 참아야 된다. 네. 그러면 뭐지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놓쳤는가 보다 끄덕이 되는데 근데 이 얘기는 보통 투자 실패한 사람들한테 네. 다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뭐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평가될 때 파세요. 다 끄덕이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때는 끄덕이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예. 뭐 돈을 재테크 얘기할 때 돈 모으려면 뻔합니다. 저축하라는 얘기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높은 상품에 넣어라. 네. 누가 물어나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거 들으면 끄덕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음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 반엄이 그래서 재테크,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반음이 사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데요. 예. 서커스와 쇼로 엄청난 돈을 모은 다음에 이 전 재산을 거의 다 기부를 하고 죽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이 반음의 동상도 뉴욕에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돈 버는 법 20가지라는 책입니다. 20가지요? 예, 이게 미국에서 거의 필독서 비슷하게 또 사람들이 옆에 두고 많이 봤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빚을 지지 마라. 끈기를 가져라. 무슨 일이건 전력을 다하라. 내 자리에서 최고가 되라. 남에게 베풀어라. 뭐 이런 겁니다. 웃어도 돼요? 예. 그다음에 또 보면 친구라도 담보 없이는 보증 서지 마라. 네. 희망을 가지되 지나친 공상은 피해라. 뭐 유용한 기술을 배워라 이런 건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음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로 이제 반음 효과인 건데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음 효과만 되는 반음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투자에 성공했다든가 혹은 어떤 기업이 되게 성공했다. 그럴 때 혹시 무슨 비법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사실 비법을 많이 찾습니다. 뭐 삼성이 좀 성공했다 그러면 삼성의 성공 비결은 뭘까? 워렌 버핏 이러면 다 찾아보고. 그렇죠. 다 찾아보는.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의 성공 사례도 보면 대단히 낮게 평가된 주식을 잘 사서 실적이 얼마나 날지를 잘 분석해서 사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슷한데요. 사실 보면 결국 무린 고수의 비법, 투자에서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조금 허망해지기도 하던데 사실은 이게 뭐 인생 전체에 그럴 것이고요. 그렇죠. 기업 운영이나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어쩌면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하다든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실천이죠. 네. 이 실천을 원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데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계속 보면 혹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네. 뭐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이 버글 때까지 일을 하고 집중력을 남들은 나는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1시간의 집중력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찾아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끈기, 성실한 것을 실천했다.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반응 효과가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하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엄숙해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3부와 4부에서는 금요기획이 진행이 되는데요.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의료수가. 복잡하지만 궁금했던 점들을 쉽게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